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 리포트입니다. 요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마트폰 꼭 확인하고 주무시나요?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 내 휴대폰에서 돈이 빠져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KT 이용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그냥 평범한 소액결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론 경찰까지 전례 없는 신종 범죄라고 표현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요? 오늘은 이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보고 우리도 혹시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나는 KT 안 쓰는데 뭐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천만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시작과 수상한 공통점. 이 사건은 지난 8월 말 경기도 광명에서 시작됐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갑자기 KT 이용자들의 휴대폰에서 소액결제 알림이 울리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는데 이내 서울 금천구, 부천시 등 인근 지역으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심상치 않다고 느껴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들의 수상한 공통점 때문이었죠. 첫째, 모두 KT 또는 KT통신망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였습니다. SKT나 LG U+ 가입자에게서는 피해 사례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피해 방식이 아주 교묘했습니다. 해커들은 주로 피해자들이 잠든 새벽 시간을 노려 모바일 문화상품권이나 교통카드를 무단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냈습니다. 개인당 수십만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고 총 피해 규모는 수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세 번째는 바로 피해자들의 진술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사기는 스미싱이라고 해서 우리가 문자 메시지에 수상한 링크를 클릭하거나 이상한 앱을 설치했을 때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피해자들은 모두 그런 짓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휴대폰은 멀쩡한데 내 돈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과연 해커들은 어떻게 피해자의 휴대폰에 손도 대지 않고 돈을 빼갈 수 있었던 걸까요? 두 번째, 가상 기지국, 그 소름 돋는 기술의 정체.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범행 수법으로 가상 기지국을 지목했습니다. 이름부터 뭔가 무시무시하죠? 이 가상 기지국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쉽게 말해 해커가 가짜 기지국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휴대폰은 늘 가장 가까운 통신사 기지국에 연결되어 있죠. 해커는 이 점을 이용해 정상적인 기지국보다 더 강력한 신호를 뿜어내는 가짜 기지국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우리 휴대폰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가짜 기지국에 연결되게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휴대폰이 가짜 기지국에 연결되면 해커는 그 휴대폰의 고유 식별 번호인 IMSI를 훔쳐냅니다. 이 IMSI가 바로 주민등록번호처럼 우리 휴대폰을 구별하는 핵심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IMSI를 훔친 해커는 이제 우리 휴대폰과 통신사 기지국 사이의 모든 통신을 가로챌 수 있게 됩니다. 문자 메시지, 인증번호, 심지어는 결제 비밀번호까지 모두 해커의 손에 넘어가는 거죠. 이런 기술을 중간자 공격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우리가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은행 직원 행세를 하는 도둑이 중간에서 우리 돈을 가로채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KT의 수상한 해명, 그리고 숨겨진 진실. 이렇게 심각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KT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KT는 사건 초기 미상의 기지국 아이디가 발견되었다고 당국에 신고하면서도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다는 입장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게 정말 이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상 기지국 공격은 기술적으로 IMSI라는 개인 식별 정보를 훔치는 행위거든요. 그런데도 KT는 해킹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KT의 이런 주장이 책임 회피로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만약 통신사의 네트워크가 해킹당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 기업의 신뢰도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KT는 기술적 현실을 투명하게 밝히기보다는 사태의 파장을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KT의 고객 대응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가 이어지는데도 KT는 무려 열흘이 지나서야 공식 안내문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피해자들은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가 사건 해결은커녕 휴대폰 기기 변경이나 TV 결합 상품을 권유받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고객의 피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 실적을 올리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죠. 네 번째, SKT와 LG유플러스는 되는데 KT만 안 되는 것. 이 사건을 계기로 국내 통신사 3사의 소액결제 보안 정책이 비교되면서 KT의 문제점이 더욱 부각됐습니다. SKT와 LG유는 소액결제 원천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예 소액결제 기능을 영구적으로 비활성화하는 거죠. 한번 원천 차단을 신청하면 해지할 때도 반드시 신분증을 들고 대리점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KT는 유일하게 이 원천 차단 서비스를 제한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은 소액결제 한도를 0원으로 설정하는 방식만 가능했죠. 문제는 한도를 0원으로 설정해도 해킹으로 한도가 임의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 피해자 중에는 한도를 0원으로 해뒀는데도 해킹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 KT는 소액결제 서비스로 수익을 내기 위해 고객의 보안 선택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었다는 비판을 받게 된 거죠. 이번 사건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고객의 안전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시한 정책적 결정이 초래한 비극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벌어진 사건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는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액결제 원천 차단을 신청하는 겁니다. KT를 이용하고 계시다면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음성 피싱 피해를 언급하며 원천 차단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세요. 만약 안 된다면 소액결제 한도를 꼭 0원으로 설정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휴대폰에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통신사에 신고하세요. 이번 사건 피해자들은 카카오톡이 갑자기 로그아웃되는 현상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알 수 없는 이상 징후는 해킹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기적으로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통신사 앱에 들어가서 내역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KT 소액결제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기업의 보안은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라 고객의 안전과 신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점. 그리고 정부와 수사 당국 역시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현명하게 대응할 때 해커와 통신사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시니어 리포트가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